됐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이런 기호를 배울 거예요. 자, 루라는 거와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자, 얘는 무엇이냐면 공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공집합이란 무엇이냐?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집합입니다.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집합. 얘는 무엇이냐?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알고 계시면 되겠고, 기호를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일단은 포함관계 관계하는 걸 배울 건데, 제가 예를 들어 이제 A 집합, 자, 전체 집합 1, 2, 3, 4, 5, 6까지 하는, 자, A 집합은 1, 2, 3, 6. 자, B 집합은 1, 2, 3, 5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C 집합도 하나 쓸게요. C 집합은 1, 6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포함관계라는 기호는 이런 기호와 이런 삼지창 기호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필기하셔야 돼요. 집합 예림이 집합과 집합 사이에 씁니다.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쓰고 얘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 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예시를 들어주는 게 좋죠. 예를 들어 자 A 집합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맞는 얘기예요. 자, 눈으로 보세요. A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에 다 소속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쓰면은 틀린 표현이에요. 왜요? 자, A라는 원소가 이제 원소예요. 얘는. 봐봐요. 이 기호의 왼쪽은 무조건 원소가 올 겁니다. 아시겠죠? 원소랑 집합 사이에 쓰는 그 기호니까요. A라는 원소가 U집합에 소속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U집합이 만약에 보세요. U집합에 만약에 이런 애가 있다면 얘도 맞는 얘기고요. 얘도 맞는 얘기.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때의 A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원소인 A.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에 대한 A는 보세요. 이 위에 있는 거에 대한 A는 이 집합 A를 말하는 겁니다. 예림이 입장에서 아니 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물어보면 지금은 쌤이 파란색, 노란색으로 표현해줘서 그렇지 문제는 딱 검은색으로 나올 건데 어떻게 압니까? 이러면 얘를 보고 알면 돼요. 얘를 썼다는 건 양옆의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썼다는 건 얘는 원소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기에 A는 이 원소 A를 말하는구나. 여기에 A는 이 집합 A를 말하는구나. 둘 다른 A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집어넣으셔야 되고 자, 따라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예림아, 그러면은 이거는 맞아? 네, 맞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네. C집합은 A집합에 몽땅 포함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포함 맞아요. 그럼 예림아, 이건 맞아?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를 배웠고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예림아, 그러면은 이건 맞아? 맞아. 봐봐. 공집합이잖아.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애지. 아무것도 없는 애는 포함돼. 봐봐. 그럼 생각해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되겠네. 어떠한 집합이든 공집합을 포함하고. 잠시만요. 결제 관련해서 좀 미안해. 공집합 포함되는 게 있어?
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되는 친구예요? 써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림에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림아, 이거는 어때?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네. 본인 집합은 본인 포함. 되었으니까 이거 알면 되겠고, 자, 우리는 저 친구들을 계속 문제를 할 건데 기호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자, 이번에는 이런 기호와 이런 기호를 배울 거예요. 이 친구의 이름은 교집합. 이 친구의 기호는 합집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교집합이란 무엇이냐? 두 개 같이 둘 다 두 집합이 이렇게 말이 힘 빠졌나 그냥 두 집합이 동시에 갖고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고요. 합집합은 그냥 두 아이 거 싹 다 끌어모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들어 A, Q, B를 할게요. 그럼 A랑 B랑 겹치는 게 2, 3인가요? 얘는 2랑 3만 가지고 있겠네요. A와 B의 교집합은 2, 3만 원소가 있죠. 겹치는 게, 그쵸? 그러면은 예린이가 한번 추측해서 A와 B를 들어볼까? 이 집합은 먼저 어떻게 가질까? 2, 3 1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합집합은 겹치는 거 포함 다 끌어모은 게 합집합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준현이 생 봐주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이런 건 이해한다니까. 근데 조건제 집합 같은 거 할 때는 해야 돼. 아, 나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원소 중복 때문에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지. 그 왜 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그 킬로미터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그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 내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아, 쌤 준비도 좋아. 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했겠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잘한다는 애들이 썰리는 문제들을 기억하고 있겠냐. 그러니까 나는 너가 처음부터 안 썰렸으면 좋겠는 거야. 물론 썰려가면서 배우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예림이도 무슨 얘기인지 말해주자면 사람이 문제를 틀려가면서 실수도 좀 하면서 배우는 것도 좋은 과정이야. 저렇게도 배우는 게 맞아. 뭐 준현이는 컴공을 하니까 더 알 것 같은 게 코딩하면서 틀려가면서 또 배우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본인이 막 개빡세게 막 이제 몇 시간 동안 코딩 짜봤는데 개털리면 짜봤는데 옆에 사람이 몇 줄 만에 끝났어. 그러면은 보면서 와 대단한데? 이러면서 새로 배우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왕이면 안 썰리고 처음부터 안 썰리고 만드는 게 좋잖아. 이왕이면 난 너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틀렸겠냐. 그치? 태어나면서부터 다 맞지 않았을 거 아니야. 틀려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었지. 근데 이런 거지. 너네는 일단 내가 알려주는 문제들은 다 틀리지 말고 일단 맞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더 상위 것들을 틀려가면서 배워. 그 시간을 거기에 쓰란 말이지. 그럼 나보다 잘하게 될 거야. 자, 일단 볼게요. 합집합, 교집합, 기호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집합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요. 아, 집합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기호도 있어요. 자, N, A 뭐 이런 기호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N 괄호가 어떤 기호냐면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해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NA 하면은 A가 저기 A를 보면서 A는 원소가 몇 개예요? 네, 그럼 잘 알아주면 돼요. 쉽죠? 그러면은 NC는 얼마나 되죠? 네, 맞아요. 그럼 되겠죠. 두 개니까. 쉽죠? 이런 기호까지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기호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부분집합까지 해야 될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어디까지 문제를 풀어드릴 거냐면 네, 숙제는 37번까지 낼 거거든요. 네, 얼마 안 되죠? 진짜 짧아요. 문제 쉽고 작아요. 그래가지고 37번까지 예제만 몇 개 풀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영이 챙겨 없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불러주면서 할 테니까 네, 보면서 하세요. 네.
준현아, 지난번에 수학하를 좀 빠르게 급하게 배운 건도 없잖아 있단 말이야. 근데 분위기가 좀 개판이라서 좀 나도 빡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엔 잘 정돈된 채로 배울 거야, 알겠지? 수학파가 재밌었던 것 같아. 재미는 있었지. 내용은 재밌어.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었다고. 근데 그냥 아쉽다. 이번에는 좀 아주 천천히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돼. 예림이 처음 배우니까 약간 진중한 마음으로. 이해했지? 자, 해볼게요. 그리고 네가 수학을 사실 왜 해야 돼? 왜 하고 있어? 지난번 테스트 때 아쉬웠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쌤비 끝나고 나서 수상 테스트 봤을 때 난 그건 괜찮았거든. 물론 너 입장에서는 동현이보다 못 봤으니까 빡 칠 수도 있지만 실수를 너무 많이 해. 네, 그것도 못 보면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이유가 될 수 없죠. 동현이가 잘 보면 맞으니까. 근데 내가 말했잖아. 괜찮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학 끝났을 때 테스트를 그 정도로 봤으면 내가 너한테 이거 들으라고 얘기 안 했을 거야. 이게 수상은 어느 정도 됐다. 수학은 그 정도로 가자. 예림이도 마찬가지고. 자, 예림이는 이제 7페이지 대표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다음 집합인 것은 이거는 준현이가 책이 없으니까 준현이가 대답을 할게요. 정답을. 집합인 거 1번 안뜬키가 큰 사람의 모임 2번 0.1에 가까운 소수의 모임 3번 소리가 맑은 악기의 모임 4번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모임 5번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 집합 인구시죠. 네. 들어봐도 집합 인거겠다. 왜냐면 집합이 아닌 게 많으니까. 4번이었나? 4번이 뭐예요? 나머지 게 답이었던 4번은 뭔데요? 기억이 안 나. 그럼 불러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모임. 국립공원에 네, 우리나라에 있는 국립공원의 모임. 4번이 집합이 맞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이게 2번이 약간 2번이 0.1에 가까운 소수의 모임인데 이 소수를 소수점들 소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2번에서의 의미는. 근데 2번에서 소수의 의미를 그 있잖아. 소수. 약수가 자기랑 자기 자신 1이랑 자기 자신밖에 없는 애들도 소수잖아. 그렇지? 걔로 생각하면 2번도 집합이 맞아요. 0.1에 가장 가까운이 아니구나. 가까운 소수의 모임이니까 그래. 어떤 애는 2만 돼요. 2가 0.1에 제일 가깝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3도 가까운 편인데요.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4번입니다. 쉽죠? 5번 해볼게요. 자, 5번 문제 벤 다이어그램을 나와야 되거든요. 벤 다이어그램 1, 2, 4, 8, 16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조건대시법으로 가르게 표현해보래요. 준현이가 표현해볼게요. 아무거나. 네, 어떠한 방법이든 제가 들어봤을 때 나중에 왔다 할게요. 네. 네. 16개 약속. 네. 이러면 진짜 플레임으로 불러야죠. A는 하면서. A는 중괄호 X 그리고 그리고 X는 16개 약속. 맞아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이렇게 있어요. 16개 약수 다 맞죠? 그렇죠? 16개 약수 2번입니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쉽죠? 그렇죠? 숙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다음 좀 유한집합인 거를 물어보려 했어요. 제가 주제에 또 말로 할게요. 이제 예림을 보고 있으니까. 유한집합인 거. 유한집합이란 무엇이냐?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예요. 예림은.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한계인 거겠지? 예를 들어 1번이 뭐라고 했냐면 5, 10, 15, 20, 25 점점점점 돼 있어. 얘는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죠, 그렇죠? 5의 배수를 쭉 나열하는 거니까. 자, 2번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예, 무한이죠. 이거 7의 배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7의 배수 무한이죠. 3번 2의 거듭제곱. 이것도 무한계잖아, 그렇지? 문제가 좀 그런데. 자, 4번 x제곱은 1인 실수. 이건 유한계죠. 자, x제곱은 1이라고 했을 때 실수 중에서 x제곱 1 나오면 1하고 마이너스 1 딱 두 개입니다. 그렇죠? 유한계죠. 자, 5번 절대값 x가 이게 5번을 갖다가 제가 바꿔볼게요. 그럼 내가 예림이한테 물어볼게. 예림아,
어떤 집합이 있는데 x가 a는 x 값을 얻는 거래. 여기 얘가 치자. 그럼 a 집합은 원소가 유한계야 무한계야? 무한계예요. 무한계. 어떤 애들이 이거죠. 아니 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되게 짧은 간격이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x들이면은 그래도 끝과 끝이 정해져 있잖아.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끝이랑 끝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유한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잖아, 그렇지? 무한하다는 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얘네는 끝이랑 끝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끝이랑 끝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무한계입니다. 왜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실수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무한계예요. 그래서 얘도 무한입니다. 저도 4번이겠죠? 여기 와서 얘 12번 볼까요? 문제들이 너무 쉬워서 12번. 자, 이거 문제 쓰는 시간이 더 길어서 이게 좀 그래. 아 왜 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주면요. 자, x는 3n 플러스 1이고요. n은 3 이하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a 집합은 여기다가 1, 2, 3을 넣으면 되겠다. a 집합은 4, 7, 12죠. 자 그리고 b 집합은 3과 서로 소인 한 자리 자연수입니다. b 집합 바로 쓸게요. 3과 서로 소인 한 자리 자연수 2, 4, 그 다음에 5, 7, 8, 10. 한 자리니까 됐죠? 한 자리 자연수 3과 서로 소인. 잠깐만 서로소가 뭐지? 공약수가 자기랑 공약수가 1밖에 없는데 서로소인가? 1도 있어야 되네. 1도 있어야죠. 1과 3은 서로소예요? 네. 그 소수랑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자, C는요, X는 I의 n제곱이고 N은 자연수래요. I의 n제곱은 4주기니까 4개 나와요. 4개밖에 안 나오겠죠? N에다가 n제곱 몇 번을 하던 되겠죠? 자, 정답이 A의 개수랑 B의 개수 더한 다음에 C의 개수 빼내요. 할게요. 자, 17번입니다. 17번은 뭐냐면은 A 집합이 0인인데 라지 X 집합이 2A 빼기 1이에요. 자, 이것도 궁금해야죠. 얘는 누구가 있는 누굴까? 스몰 A랑 스몰 B는 뭘까? 써져 있습니다. 스몰 A 이거고요. 스몰 B 이거래요. 그럼 이제부터 예림이가 생각을 해보는데 A랑 B라는 숫자를 알아야 두 배의 수로 뺄 건데 A라는 숫자는 얘한테 소속되는 원소들이래. 얘가 0, 1, 2가 되는 거지. 얘도 저기 소속된 애들이래. 얘도 0, 1, 2가 되는 거예요. A, B가 다르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0, 1, 2, 0, 1, 2 다 되죠. 그러면 이제 A가 0이고 1이고 2일 때 B가 0, 1, 2니까 자, A에 0 집어넣고 B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자, A에 0 집어넣고 B에 1 집어넣으면은 뭐야? A에 0 집어넣고 B에 0 집어넣으면 0부터 시작하고요. A에 0 넣고 B에 0 넣으면 0. A에 0 넣고 B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또 A에 1 넣고 B에 0 넣으면 2. A에 1 넣고 B에 1 넣으면 1. 1 넣고 2 넣으면 0. 0은 여기 있어. 그렇지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A에 2 넣고 B에 0 넣으면 4. A에 2 넣고 B에 1 넣으면 3. A에 2 넣고 B에 2 넣으면 2인데 0이 있죠. 끝났죠? 라지 X 다 구했습니다. 일일이 찾는 문제고요. 하지 않을게요. 나머지 결국은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 보면서 예림이는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21번을 보니까 라지 A 사람이 있는데 예림이가 보다 보니까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그럼 예림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긴 원소도 있고 이렇게 생긴 원소도 있는 겁니다. 얘 원소 3개예요. 이제 가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 중 하나냐? 맞습니다. 스몰 A 라지 A의 원소 중 하나죠. 그쵸? 옳은 것을 고르는데 야 문제가 이거네. B랑 C다. 내가 잘못 썼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애는 A의 원소냐? 아, 2번도 틀렸죠. 왜요? 이렇게 생긴 원소 없어요. 자, 3번 틀렸죠. 4번도 틀렸어요. 자, 5번 문제가 B, C는 A에 포함되냐? 맞죠? BC라는 집합은 모든 원소가 A에 있으니까 이 집합이죠. 얘는 이 집합으로 봐야죠. 집합은 포함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림이가 얘를 집합으로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기호가 있는 순간 얘는 원소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원소를 찾아야 됩니다.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옆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위에 23번까지 갔을 때. 제가 더 해주고 싶은 문제들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준현이도 지금 책이 없으니까 답답할 것이고. 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37번, 39번까지네요, 숙제가. 39번까지 숙제를 다음 시간에 해올게요. 동현이도 마찬가지로 39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숙제를 알 수 있겠죠. 네. 39번까지 해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우리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수상도 가져오셔도 틀린 거 고치실 거예요. 아시겠죠? 집합이 끝날 때쯤에 데일리가 시작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